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서울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이 등장을 했다는 건데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 서울에서 그것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등장했다고? 이거 변화된 부동산 시장을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양권 프리미엄이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에 분양한 아파트에 내가 당첨이 됐어요. 그럼 나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분양권을 받게 되겠죠. 근데 이 분양권을 만약에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면 누군가한테, 매수 희망자한테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매수 희망자가 내가 이 분양권을 6억에 사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거래가 체결되잖아요. 그럼 분양권 5억에다가 1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1억, 쉽게 1억 P가 붙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마이너스 프리미엄, 마이너스 P란 무엇일까요? 내가 분양을 받았어요. 5억의 분양을 받았는데 이 분양권을 어떤 이유로 팔고 싶습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안 나타나요. 부동산 가서 물어봤더니 이거 손해보고 안 팔면 못 판대요. 그럼 얼마나 손해봐야 돼요? 5천만 원 정도 낮게 해보래요. 그래서 이 분양권을 4억 5천만 원에 낮춰서 판다고 얘기했을 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5천만 원 붙은 거죠. 일반적으로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은요,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야 발생을 해요. 첫 번째, 일단 분양가가 안 싸야 돼요. 분양가를 비싸게 책정을 했는데 주변 시세가 빠르게 하락하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분양권 가격 그대로 팔기 어려우니까 가격을 낮춰서 매도자가 손해보고 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야 발생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서울 지역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등장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일단은요, 분양권 거래 자체가 굉장히 제한됐어요. 서울은 투기과열 지구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죠. 당연히 분양권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게다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니, 그것도 서울 아파트가 일단 거래가 되는 것도 신기하잖아. 거래가 되는 것도 신기한데 지금 분양받은 사람들 다 로또 됐는데 거기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어? 이해가 안 가시죠? 물론 최근에도 마이너스 P 이야기는 좀 나와요. 어디서 많이 나오냐? 예전에 고가 분양을 했었던 오피스텔에서 주로 나왔다는 부분인데 서울 한복판의 아파트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 어딘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이너스 P가 화제가 된 단지는요, 바로 송파 더 플래티넘이라는 아파트예요. 5호선 계곡역의 8분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올해 1월 11일 날 일반 분양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무려 7만 명이나 몰렸다고 합니다. 최고 경쟁률은 2797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자, 이 아파트는요, 리모델링을 통해 일반 분양이 된 최초의 아파트예요. 2012년 7월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리모델링의 세대수 증가가 처음으로 허용이 돼요. 세대수가 증가하게 되니까 일반 분양으로 리모델링 사업성이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 송파 더 플래티넘 아파트는요, 수평 증축으로 29가구를 늘려서 공급을 했는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약간 빈 공간이 보이시죠? 한 가구 더 늘려서 30가구 늘려도 될 것 같은데 왜 한 가구 비웠지? 그 뒤에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아파트가 일반 분양 물량 29가구를 맞춘 이유는요, 바로 청약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30세대 미만의 일반 분양은 청약 규제가 미적용돼서요, 청약홈이 아닌 자체적으로 청약 접수가 가능하고요, 청약 신청자들도 제한이 없어요. 청약 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했다는 부분이죠. 또한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입니다. 송파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야 되는 지역인데 한 가구 뺐더니 미적용이 되더라.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되다 보니까 거주 의무도 미적용되네. 그럼 투자자들도 유입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장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규제가 없으니까 시행사는 최대한 높은 분양가를 책정했습니다. 무려 평당 5,200만원, 송파구 역대 최고 분양가고요. 서초구 레미안 원벨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역대 높은 분양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전용 65제곱미터가 13억 3천만원에서 14억 7천만원이 형성됐고요. 전용 72제곱미터가 13억 7천에서 15억까지 분양가를 형성을 했다는 부분이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청약 경쟁률로 완판이 됐습니다. 전용 65제곱미터는 14가구 모집에 33,000명이 몰렸고요. 전용 72제곱미터는 15가구 모집에 42,000명 가까이 몰리게 됐다는 부분이죠. 이게 그렇게 좋은 분양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시기까지 딱 이때까지였어요. 한 올해 3월, 4월까지 전매 가능한 분양권의 수요가 좀 몰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도 분양가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분양가를 책정했나 했는데 맨날 보면 수천 대의 경쟁률이 나왔대요. 이 시기에는 전매 가능한 분양권에 대해서 약간의 투자 수요가 많이 몰렸던 시기이고 이 송파더 플래티넘은 그런 수요를 이제 기대하고 굉장히 높은 분양가를 책정했다는 거죠. 당연히 조합원들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왜냐면 이 29가구 일반 분양에서 수입이 420억이 들어왔어요. 근데 만약에 30가구로 분양했고 좀 일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잖아요. 제가 볼 땐 일반 분양 수입 300억이 안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의 한 수를 통해서 조합원들은 1인당 평균 부담 금액이 1억 4천만 원 정도 감소했다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서울에서 마피가 붙었다. 어딘가 봤더니 그 단지예요. 5천만 원 붙었다고 합니다. 아까 전용 65제곱미터 분양가가 14억 7천까지 책정됐다 말씀드렸는데 그 평형이 14억 2천에 네이버 매물로 들어왔대요. 초급매 로얄층 마피 5천만 원 2024년 11월 입주로 돼 있네요. 당연히 지금까지 거래는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잠실 지역 중심으로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아까 송파도 플래티넘 전용 65제곱미터가 14억 2천까지 하락했다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소형 면적인 잠실 엘스의 전용 59제곱미터가 16억 5천만 원까지 하락한 상황이고 송파 파카비오 프루지오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 전용 84제곱미터가 15억 선이에요. 그리고 강동구 지역으로 가면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가 전용 59제곱미터 11억까지 떨어진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거 마이너스 피 5천만 원 붙었다고 살까요? 안 사겠죠. 마피 5천으로 안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 다음 타자도 떨고 있습니다. 여기는 평당 6,500만 원을 책정했어요. 바로 잠실 더샵 루벤이라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는 전용 106제곱미터 분양가를 25억 9천에서 26억 5천을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송파역 인근이에요. 잠실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잠실이라고 이름 붙이고 대형 면적에 26억 원 분양가를 책정했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 진짜 잠실인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가 전용 116제곱미터 면적도 더 커요. 근데 25억 5천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누가 계약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안 됐다는 생각이 절로 들고 있겠죠. 물론 이거 아마 분양받은 사람도 최종까지 끌고 갈 생각 없이 그냥 피 바라보고 처약 넣었을 텐데 결국엔 자기가 가져가야죠 뭐. 그래서 언제나 부동산이 꺾일 때 가장 먼저 피해보는 사람은요 바로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분양권에 투자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분위기 달라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지금 뭐 잠실 지역 6억 폭락이니 7억 폭락이니 실제 이런 이야기 나온 지 지금 4개월도 안 됐어요. 그전에는 외곽 지역 중심으로 조금씩 하락하다가 최근에 강남 재건축을 비롯해서 잠실 지역이 많이 급락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즘도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분양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생활 숙박시설이나 연립주택 그리고 특정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은 분양가 적용 안 받고 자기네들 원하는 분양가 다 책정해요. 그래놓고 전매 제한 가능하다 뭐 고급화 어쩌고 하고 있는데 그냥 다 무시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크게 피봐요. 여러분들이 청약을 하실 때는 좀 두 가지를 기억해 달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먼저 3기 신도시보다 외곽에 있는 지역의 청약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지금은 몰라요. 앞으로 얘네들이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비싸게 싼 주택이 굉장히 외면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도시 청약받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서울 지역이나 서울 인근 지역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지역이 행정동 기준으로 300동이 넘어요. 거기서 공급되는 주택을 잡으시면요 크게 실패하진 않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정한 로또 분양 많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 저희가 쇼킹부동산 투청약 가포에 다 모아두었거든요. 근데 청약은 좀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준비한 사람만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쏟아질 로또 분야의 공급 정보와 당첨 팁 저희가 서적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로또 분야 여러분들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